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컴퓨팅 배우기 7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네이버 쪽에서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를 벗어나서 이제 비슷한 기능이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글 드라이브와 네이버 드라이브는 약간 좀 약간 인터페이스적으로 약간 좀 보이는 게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클라우드에 대한 개념은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설명이 좀 짧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이용권 구매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컨텐츠 업로드 하는 방법 알려드리기 전에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용권 구매 먼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모든 컨텐츠 업로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요금제는 구글에서 받는 요금제도 마찬가지로 약간 좀 네이버랑 살짝 다른데, 네이버는 이제 기본적으로 30GB가 무료였고요. 이제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지는 것 같이 15기가 정도가 무료입니다. 스토리지가 이제 저장장소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추천하는 것은 이제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00기가를 추천하는데 뭐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100기가를 추천을 하고 2,400원 정도 그리고 선불 가능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과 가족 추가 그리고 이제 회원일도 추가 혜택 같은 게 있습니다. 가족 추가 옵션이라는 게 이제 보시면은 있는데 이따 보여드릴 거긴 하지만 일단은 패스하고요. 자, 200기가는 3,700원 그리고 2TB를 11,900원 이렇게 있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은 약간 좀 비슷비슷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15기가 정도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동영상 많이 올리지 않는 선에서는 사진 문서 정도만 해더라도 15기가 정도는 충분합니다. 제가 이제 USB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사봐서 알긴 하겠지만은 문서가 대부분 많이 저장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15기가 정도는 그래도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영상 콘텐츠들이 많게 되면은 아마 100기가나 200기가 정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영상이 거의 한 이제 1GB 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이버 드라이브는 죄송합니다.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새로 만들기, 내 드라이브, 공유, 최근, 중요, 휴지통, 저장 용량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업로드보다는 단조롭게 화면 설계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밑에까지 쫙 이어져 있는데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단조롭게 이게 끝이죠. 자, 메뉴의 버튼에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도 좋고요. 아니면 내 드라이브를 클릭했을 때 요거죠. 화면에서 시행해도 좋습니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 문서함과 최근 문서함 같은 경우에 네이버 클라우드 있는 기능인데 이건 아마 9강 정도에서 다룰 것 같고요. 네이버와 비슷하게 중요한 파일과 폴더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도 여기 네이버에서는 즐겨찾기였죠.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구글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구글은 이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제 구글이 나오게 되는데 이쪽에서 요거 좀 구글 앱 보이시죠? 눌렀을 때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드라이브 이쪽을 눌러서 들어온 화면이 지금 이 화면이 되겠습니다. 일단 좀 화면 설계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딱 나온 곳이 이제 모든 파일을 한 곳에 편리하게 보관한다 라는 말도 나오고 구글 문서, 스프레드시트가 엑셀입니다. 프레젠테이션, PPT 이런 것들을 올릴 수가 있고 마이크로 오피스에 관련된 것을 전부 다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굉장히 좀 괜찮은 게 여기 보면 이제 파일 또는 폴더 드라이브로 바로 드래그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파일과 폴더를 드래그를 해서 이쪽에 올릴 수 있다는 기능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되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강점이 뭐냐면 이제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위에 검색 메뉴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희가 이제 뽀로로 다시 올릴 거죠. 뭐 뽀로로 이렇게 입력하면은 뜨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밑에 보면 내 드라이브 보면은 새 폴더 올릴 수 있고 파일과 폴더 올릴 수 있고 그리고 구글 문서 따로 올릴 수 있고요.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더보기 눌러서 다른 것들도 전부 다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하나씩 볼게요. 오프라인 사용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오프라인 미리 보기 한번 클릭해서 그냥 뭐 별다를 건 없습니다. 그냥 오프라인으로 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지원은 이제 도움말 같은 것들 눌렀을 때 도움말들, 파일 공유하는 방법, 드라이브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약간 글자로 적혀져 있어서 아마 조금 복잡하실 거여서 그래서 이 영상 강의를 한번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인 거는 뭐냐면 이제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이제 교육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한 번씩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라이브 안에서 이제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하고 있는 거고 약관 및 정책 당연히 이제 정책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의견 보내기는 사용하다가 약간 좀 안 좋게 떨어지는 것과 아니면 내가 여기서 이제 의견 사항을 반영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의견 보내기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정입니다.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저장 용량 구매하는 방법도 있고 차지하는 항목 어떤 것들이 이제 저장 용량을 차지하는 하고 있는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로드 변화, 업로드된 파일을 구글 문서 편집기 형식으로 변환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쓰지 않을 거니까 됐고, 언어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어로 쓰고 있지만 다른 걸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파일은 됐고요. 자, 밀도는 넓게라고 했는데 보통을 한번 해볼게요. 보통을 완료하게 되면은 뭐 딱히 이렇게 변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시면 좁게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딱히 변하는 건 없고요. 그냥 원래 있던 것을 그냥 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알림 쪽에 가시면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브라우저는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알림 허용은 뜨시죠? 일단은 체크 해제하고요. 이메일을 통해서도 구글 드라이브 항목 모두 업데이트 받기를 통해서 이메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메일은 네이버 메일도 가능하겠지만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gmail이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앱 관리입니다. 앱은 약간 좀 저희가 쓰는 말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제 강의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앱이 뭔지 아시겠지만은 앱이라는 것은 약간 어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흔히 저희가 말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를 말하게 되는데, 구글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능인지 잘 몰라도 조금 천천히 읽어보면 지도, 뭐 이렇게 도형 같은 거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고, 백업은 이제 그 백업 쪽이라고 해서 약간 데이터가 날아가기 전에 이제 계속해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저장하는 공간을 이제 백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강의에서는 백업 기능을 알려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클라우드의 기본 목적만 이제 따질 거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부 정보는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캘린더 보시면은 달력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달력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고, 킵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데이터를 좀 이렇게 메모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기기도 돼 있고 아이폰도 돼 있고 전부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스크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게 중요한 할 일들 한 곳에 관리해보세요 라는 것을 떠가지고 태스크로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보다도 회사가 좀 크기 때문에 관련된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눌러보시면서 둘러보실 수가 있을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가 기능 설치하고 싶으시면 플러스 누르셔서 자신이 원하는 약간 좀 자신 뭐 약간 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어플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이쪽은 아마 다루지 않을 거라서 한번 설명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필요하신 거 아마 추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보시면 정량 용량에서 이제 저장 용량 구매를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용권 구매죠. 자, 나에게 맞는 구글 요금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0기가, 200기가, 2TB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 단위로도 할 수가 있고 선불도 가능하죠. 24,000원씩으로 해가지고 1년이라는 뜻이 되겠고, 좀 할인을 하겠죠. 왜냐면 이제 아마 48,000원이 될 텐데.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 할 수 있고, 현재 요금제는 무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구글 전문가 상담이 계속 쭉 나와 있는데, 아마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 전문가가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족 추가 옵션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그대로 있죠. 네이버에 보시면 이제 잠깐만 보시면 네이버 클라우드에 보면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모든 파일 해가지고 공유해가지고 함께 보기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모임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기능이 되어 있는데,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기가나 200기가랑 2TB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그때서 이제 가족 추가 옵션이 나오게 됩니다. 자, 구글 원의 다양한 혜택이 원 서비스라고 많이들 말하죠. 요즘에도 공유 가능한 가족 요금제 하나로 더 많은 스토리지와 구글 전문가 상담 등 혜택을 모두 받으세요라고 했는데, 강의 확장도 가능하고 전문가 그리고 가족과 회원 추가 혜택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 센터 이동하시면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요금제까지도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위로 올려보면 지금 G메일, 이건 이제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 드라이브, 즉 여기 안에서만 용량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53.1메가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이메일이 그 정도가 들어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G메일도 그렇고 드라이브도 그렇고 포토도 그렇고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제 구글 드라이브로 따지기 때문에 약간 좀 용량을 더 쓰게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즉 단점이라 따지면 G메일까지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휴대전화로 백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것도 휴대폰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고, 지메일 첨부 파일도 공유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한 8강점에서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정리해서 공간 확보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거의 이제 대부분 이제 다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목적은 이렇게 이용권 구매 설명과 컨텐츠 업로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한 개씩 눌러볼까요? 자,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새 폴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폴더를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폴더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기 버튼 누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내 드라이브 쪽에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뜨게 됩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폴더 오른쪽 버튼 연결 앱으로 해가지고 연결해 더보기 누르면 아까 보셨던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공유는 나중에, 링크도 나중에, 그리고 여기는 이동 눌러볼게요. 자, 이동은 지금 아무런 폴더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론가 이동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해볼 거고요. 중요 문서 하면 추가를 누르게 되면 당연히 이쪽에 추가가 되겠죠. 이름 바꾸기는 당연히 이름 바꿔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 해가지고 한번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다 보입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 이거 오른쪽 버튼 다시 눌러서 색상 변경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색상도 이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보다도 좀 더, 좀 단조로운 기능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눌러보셔가지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검은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더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번엔 내가 좋아하는 뽀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트 같은 것도 넣으면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만들게요. 계속 만들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자연사진. 이번에는 샵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나씩 기호도 만들어 주시고, 이번에는 작업해야 하는 문서 그래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뽀로로부터 더블 클릭. 그럼 이제 이렇게 내 드라이브 안에 뽀로로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아까 전에 폴더로 뜨게 되겠지만 여기다 폴더를 또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파일 업로드 같은 걸 눌러서 실제 파일 업로드를 할 수가 있고, 또는 폴더 업로드에서 폴더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폴더 파일 업로드는 네이버에서 배웠다시피 눌러서 그냥 업로드를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내 드라이브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만 좀 보고 두 번째 시간에도 어차피 할 거니까 그냥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폴더를 한번 이동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만들어서요. 영상, 음악, 영상, 문서, 사진, 총 모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만들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한꺼번에 다 넣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지금 보이시죠? 되게 단조롭죠?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 취소 버튼 누르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동을 누르신 다음 이렇게 음성, 영상, 문서, 총모음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를 이동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요.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구글 드라이브는 약간 네이버와 다르게, 물론 네이버도 편리하지만 구글 드라이브도 약간 이런 식으로 단조롭게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누르면 바로바로 이제 사진들이 나오죠. 그쵸?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사진들이 나오게 되는데,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폴더가 좀 단조롭게 이동이 돼서 목록 형식으로 나오게끔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한번 계속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다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다 잡아가지고 하나씩 넣을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눌러서 한꺼번에, 오, 되게 신기하죠, 방금.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꺼번에 모아지죠. 구글이 약간 좀 기능이 좋을 것 같아요. 넣어서 4개를 한꺼번에 폴더로 이동을 했습니다. 야, 이름이 좀 기니까 이름 바꾸기 눌러서 컨텐츠 총 모음 이렇게 해서 제가 이름을 짓도록 할게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름을 하나씩 조금 단조롭게 바꾸도록 해볼게요. 바꾸고 오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조롭게 조금 컨텐츠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내 드라이브 오셔가지고 컨텐츠 총모음, 그리고 만약에 자신이 무슨 회사를 다녔다 그러면 회사에 있는 문서들이 다 여기 보일 거고, 동영상들은 여기 다 보일 거고, 사진, 그리고 음악까지도 전부 다 모일 겁니다.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 놓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업로드를 한번 차근차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새로운 방향 버튼 눌렀을 때 여기가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하려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목적은 자신이 갖고 있는 컨텐츠를 얼마나 잘 올리는가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건들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파일 업로드와 폴더 업로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 드라이브 쪽으로 오시면 컨텐츠 총무로 들어가신 다음 이번에 문서 파일 먼저 올려볼까요? 이번에는 네이버 클라우드랑 달리 문서 파일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파일 업로드, 폴더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고, 또는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래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번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지금부터 문서 파일 한번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 폴더, 메모장하고 한글 파일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서 열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업로드 시작. 이렇게 네이버 클라우드도 똑같이 비슷하게끔 이렇게 오른쪽 밑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업로드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됐습니다라고 확인이 됐겠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좀 더 단조롭죠. X 눌러서 닫아주시고. 자, 이건 한글 파일이고 이건 메모장 파일입니다. 눌러보겠습니다. 따닥. 아무것도 안 뜨죠? 당연합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메모장 파일에 아무것도 안 해놨기 때문에 뜨지 않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한글 파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제가 안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파일을 클릭을 했었을 때 선택이 되겠죠? 아무것도 선택이 안 할 때는 이쪽 부분이 뭔가 없습니다. 제 마우스 보이시면은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쪽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파일을 선택을 했을 때 이쪽을 잡으시면 돼요. 선택했을 때 이렇게 이쪽 부분이 나타나게 되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설명 나옵니다. 공유할 가능한 링크 가져오기. 이거는 이제 마지막 강의 때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메모장 파일을 공유합니다. 나오죠. 공유도 마찬가지로 어디다가 할 건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미리 보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메모장에 대한 설명을 미리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눌러서 휴지통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누르게 되면은 약간 좀 상세 세부 정보 같은 거 보셔가지고 메모장 파일이 어떻게 됐는지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사본 만들기니까는 요거 복사 붙여넣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업로드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문서를 총 업로드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름 순으로 할 건지 뭐 어떻게 할 건지 정렬도 할 수가 있으니까 보면 되고, 목록 보기를 통해서 목록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록 보기를 클릭해서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내 드라이브 가서 컨텐츠 총 모음 들어가서 이번에는 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새로 만들기에서 파일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탕화면 쪽에서 영상 폴더 뽀로로 2개 하나만 할게요. 용량 좀 클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업로드 중입니다. 계속 한 3분, 2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속도는 아마 네이버 클라우드와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드래그를 해서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곧 오겠습니다. 자,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 중이라고 떴죠? 됐습니다. 이렇게 뽀로로가 올라오게 됩니다. 궁금하시죠? 눌렀을 때 어떻게 될 건지 눌러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동영상을 한꺼번에 열 만한 그 기능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 다운로드를 바로 받거나 이제 앱을 연결하고 나오게 되는데 영상을 보는 거는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도 여기 있던 것들을 그대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캡션 트랙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더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기능 나오게 될 텐데 조금 로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구글이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 구글로만 따지면은 굉장한 좋은 기능들이 많아서 구글만 잘 이용을 하셔도 아마 나쁘지 않을 정도의 이제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나오지 않네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만 이제 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버전이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서 이동도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이동을 누르게 되면 어떤 폴더 이동할 건지도 뜨게 되겠죠. 백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누르고 할 수가 있고요.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서 파일도 올렸고, 이제 영상 파일도 올리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도 문서 파일 올릴 건데, 이번엔 드래그를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에서 문서 폴더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창 하나 띄운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엑셀 파일과 파워포인트 파일을 올려보도록 할 건데,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자, 여기 딱 보시면은 복사라고 뜨고,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되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위로 조금 좀 창을 좀 작게 해서. 자, 이렇게. 자, 파일을 다운로드 폴더에 업로드 하려면 여기 드롭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드롭 해볼게요. 자, 됐습니다. 드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도 올라가게 됩니다. 신기하죠. 이게 약간 좀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파워포인트 파일. 자, 이런 식으로 파워포인트 파일도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뒤에 확장자 뜨는 거 보시고 다 어떤 파일인지 가늠해 보실 수가 있고, 누르게 되면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미리 보기가 없다라고 나오는 것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파워포인트 파일은 한 건 파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 엑셀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고, 엑셀 파일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것은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파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자세하게 나오죠. 좀 자기 회사가 아니면 좀 이제 좀 대충 나오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드래그를 하게 되면 좀 더 이제 좀 더 간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드래그를 하실 때도 한꺼번에 잡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메모장 파일도 열어봤으니까 문서 폴더 압축 파일 이거 두 개를 해서 이런 식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올라갔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압축 파일까지도 이제 올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압축 파일도 뭐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다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습니다. 이제 드래그를 해서 해봤으니까 좀 쓸데없는 것들은 전부 다 여기 오른쪽 끝에 있는 삭제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했습니다. 나중에 휴통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내 드라이브에서 이제 컨텐츠 총모음 들어가서 동영상 파일 들어간 다음에 동영상도 하나만 또 업로드를 드래그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 폴더. 자, 이번엔 52가 들어갑니다. 자,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아마 저번과 아까 전과 비슷한 속도로 아마 업로드를 하게 될 테니까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완료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뽀로로 저희 49와 50에 이렇게 올려놨으니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새 또 이제 좀 이제 용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영상 같은 것들을 올리니까 이제 또 1.2GB 사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왜 쓰고 있는지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쓰고 있는지를 이제 사용된 저장 장소로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능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드래그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이렇게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파일 업로드, 폴더 업로드를 통해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폴더 안에 또 폴더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용권 구매까지 확인을 해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내 드라이브에 있는 컨텐츠들과 그리고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하나 세부사항들은 다음 8강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강 종료했고요. 구글 드라이브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와 다른 점은 없고요. 거의 대부분 비슷한 클라우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 설계 그리고 뭐 차이점 정도만 있지 네이버 구글 중에 선택하는 것은 수강생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강에서도 계속 컨텐츠 업로드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정리까지 하면서 이제 좀 차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 거고요. 8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